편입기초수학 제2강 우리 교재 1장 2절 무리식의 계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곱근에 관한 용어를 다시 한번 정의하려고 합니다. 이 제곱근은 우리 교과과정 중학교 교과정에서부터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꽤 오래전부터 우리가 이 제곱근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었는데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이 제곱근을 계산할 때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수학을 통해서 제곱근은 반드시 이러이러한 개념이고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강조를 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제곱근에 대한 정의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 그와 관련된 예문 몇 가지를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제곱근에 대한 수학적 정의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n이 2 이상의 자연수이고 그리고 a가 실수였을 때 우리는 어떤 수를 n승을 해서 a가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n승하기 전에 있던 그 수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수를 n승을 해서 a가 나왔을 때 n승하기 전에 있던 이 x를 우리는 요 a의 n제곱근이라고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때 제곱근 a와 a의 제곱근 이 말이 다릅니다. 구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용어부터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2 이상이 되는 자연수와 실수 a에 대해서 어떤 수를 n승해서 a가 되는 그 수가 있다면 그 수를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수의 n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a의 n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n제곱근 a하고 a의 n제곱근은 다른 용어니까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이건 잘 관찰해 보면은 뒤에 가서 우리가 방정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런 것은 아주 간단한 n차 방정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n차 방정식은 정확하게 복소수 범위 내에서 n개의 근을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소수 범위 내에서는 항상 근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은 실수 범위 내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실수 범위 내에서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이 어떻게 존재할 것인지를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각각 구별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n이 짝수일 때와 n이 홀수일 때를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도표만 놓고 본다면 잘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xn승이 a가 되는 이런 x를 우리는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 이것을 그래프의 개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좌변을 편의상 y는 equal xn승이라고 볼 것이고요. 이 우변을 편의상 y equal a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좌변은 xn승이라는 함수, 오른쪽은 y equal a라는 상수함수를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함수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뒤에 가서 따로 우리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xn승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알기 쉽게 자, 여기가 n이 짝수가 되면은 이 그래프는 항상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 됩니다. 그리고 x가 0이면 y도 0이 돼서 항상 원점을 통과하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리고 x의 제곱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런 그래프고요. x의 4승은 조금 더 깊숙한 U자 모양 형태가 돼요. 그래서 n이 짝수가 되면 좌우 대칭이면서 원점을 통과하는 그래프니까 대략적으로 그냥 하나를 그려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y는 equal xn승의 그래프는 이런 모양입니다. 단 n이 짝수일 때의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왼쪽에 노란색 y equal xn승의 그래프를 그린 결과 이렇게 표현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y equal a라는 이 그래프를 파란색으로 그려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도표를 보면 이 a가 양수일 때와 0일 때와 음일 때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a가 양수란 얘기는 자, 이렇게 y equal a인데 a가 양수란 얘기는 x축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가 양수일 때 이 그림을 잘 볼까요? 이걸 만족하는 즉 우리는 이 방정식의 해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표시한다면 노란색 그래프와 파란색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점을 살펴보면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n이 짝수일 때 a가 양수라면 근이 두 개가 있어요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정의했던 것처럼 xn승이 a가 될 때 우리는 이 x를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것을 기호로 어떻게 표시할 것이냐면 이렇게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앞서 a의 n제곱근이란 말과 n제곱근 a가 다른 말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바로 이거 하나를 얘기할 때 n제곱근 a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a의 n제곱근을 구한다는 얘기는 이 모든 근을 다 구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실근을 다 구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a의 n제곱근은 n이 짝수이고 a가 양수인 경우는 이 두 개를 모두 지칭하는 말이라는 것 잊지 않도록 하세요. 실제로 요 오른쪽에 있는 것, 여기가 바깥에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잖아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것이 바로 n제곱근 a가 된 거고요. 왼쪽에 있는 이것이 마이너스 n제곱근 a가 된 거예요. 그래서 n이 짝수이고 a가 양수일 때 이걸 만족하는 a의 n제곱근은 이 두 개가 있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예요. 이걸 보통 이제 함께 표시해서 복보를 써서 이렇게 표시하죠. 그래서 근이 두 개가 있다는 거, 이 그림을 보면 직관적으로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일부러 이 도표를 외우지 않더라도 그림을 통해서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a가 0이면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그럼 잘 보세요. y = a에서 a가 0이라면 이 노란색 그래프 원점을 통과하고요. 이 파란색 수평선도 원점을 통과하니까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나죠. 그래서 0, 하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a가 음수일 경우를 보겠습니다. a가 음수인 경우 보다시피 y = a에서 a가 음수라면은 이 파란색 수평선과 노란색 이 포물선 형태가 만나는 교점이 없잖아요.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는 것은 그래프적으로 살펴본다면 교점을 구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우리는 지금 실근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근은 그래프가 교점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2차 방정식의 근을 다루다 보면 허근도 나오죠. 허근은 x축을 통과하지 않고 x축 위에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복소수 모양의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근을 구한다는 것은 좌표축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가 서로 다른 두 점이면 서로 다른 두 실근, 한 점이면 한 개라면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실근을 갖는 경우는 이렇게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 그림이 서로 만나는 교점을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파란색하고 a가 음수일 때 이 수평선하고 노란색 포물선은 전혀 만나지 않으니까 실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소수근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복소수근을 지금 이 절에서 공부하려는 게 아니라 실수인 해만 찾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실수인 해는 없다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복소수는 이 다음 절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n이 짝수인 경우는 이 그림을 통해서 이 도표의 첫 번째 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n이 홀수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n이 홀수인 그래프는 예를 들어서 y = x는 이런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죠. y = x의 삼승은 이렇게 되는 보통 원점 대칭이 되는 이런 그래프를 기함수라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뒤에 가서 함수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그래서 n이 만약에 홀수라면 이건 짝수일 경우를 다뤘고요. y = xn승에서 n이 홀수라면은 n이 홀수가 된다면 그래프 윤곽은 원점 대칭이 되는 기함수라서 대략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이때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좀 더 이렇게 x축에 많이 붙는 형태가 되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그냥 아무거나 하나 그렸을 뿐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y = a를 파란색으로 그려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홀수일 때 자, a가 양수인 경우를 먼저 살펴볼게요. y = a가 양수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말하죠. y = a. 자, a는 양수입니다. 이 경우 보다시피 교점이 있습니다. 이 교점이 있고 그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와 똑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n제곱근 a로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a가 0인 경우를 다룹니다. a가 0이면 이렇게 돼 있죠. y = a에서 a가 0인 경우는 자, 여기 한 점밖에 없죠. 원점에서만 만납니다. 그래서 원점에서만 만나니까 0, 근이 하나밖에 없는 형태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a가 음수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y = a예요. a가 음수인 경우는 앞서 n이 짝수일 때는 교점이 없었지만 보다시피 n이 홀수일 때는 교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다시피 a가 양수일 때와
비교해 봤을 때 여기는 양의 제곱근이라면 여기는 음의 제곱근입니다. 그러나 음의 제곱근이라 할 때 주의할 점은 여기처럼 마이너스를 쓴 거는 근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구별한 거고요. 여기는 근이 하나가 있으니까 그냥 똑같이 n제곱근 이렇게 표시합니다. 여기 마이너스 안 붙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보다시피 근이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n이 홀수라면 이렇게 근이 있고 n이 짝수일 때 이 경우는 실근은 없어요. 허근은 있을지라도 구별이 돼 있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굳이 이 도표를 억지로 외우지 않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수학은 이해 과목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인류 역사의 오랜 시간 동안에 뭔가 궁금증을 가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제시하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그것이 정형화되고 형식화되고 좀 더 논리적으로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건 없이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이 P이면 수학적 명제는 대부분은 P이면 Q이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런 것들은 오랜 기간 동안에 인간의 어떤 철학적 사고의 영역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학은 이해 과목이지 암기 과목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을 위해서 하는 공부를 하면 암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하다면 시각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시를 할 테니까 되도록이면 이 결과들을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물론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이 그림을 그려보면 쉽게 그 기억을 재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노하우들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테니까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지식과 노하우를 여러분들 걸로 만들기 위한 복습을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어서 우리는 이런 n제곱근과 관련된 문제들은 어떤 성질이 있는지 하는 것을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부분 별 표시해 놓을까요? 앞서 스님이 서두에 설명할 때 이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틀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제곱근의 성질을 계산할 때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이거 계산을 실수를 해가지고 많이 틀리는데요. 다 예전에 배웠다 할지라도 한동안 수학 공부를 안 하면 당연히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다시 기억을 되살린다 생각하시고 지금이라도 다시 주의 깊게 이 부분을 살펴보고 앞으로는 잊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규칙은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것입니다. 편입수학 교과중에서 시험을 할 때마다 빈번하게 나타나거든요. 바로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제곱근이 절대값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절대값이 붙어있는 식을 계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셈을 계산하는 방법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A가 실수일 때, 자, 이렇게 A 제곱에 대해서 루트를 씌워놓은 거죠. 자, 이것은 최종 결과가 A가 양수면 그대로 A가 되고 A가 음수면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얘기인데요. 이때 많은 학생들이 이 위의 식은 금방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아래 식에 이 마이너스가 붙은 것 때문에 굉장히 의아해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전제 조건이 있죠. 앞서도 얘기했습니다. 수학은 대부분의 명제가 P면 Q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뭐라 하면 뭐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정과 결론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명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도 그거예요. 이러이러한 가정하에서 이러이러한 결론이라는 얘기예요. 이 절대값은 그 크기를 나타내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양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A가 만약에 음수라면 얘를 그냥 쓰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크기 개념, 양수의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 앞에다 마이너스를 다시 곱했어야 된다는 것. 그래야 이것이 양수가 되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수학교를 쓰면 많은 학생들이 자꾸 잊어버리고 틀리고 그래서 여기다가 글로 써놨습니다. 양수의 제곱에 루트가 있으면 그냥 양수가 되는데요. 음수의 제곱에 루트가 있으면은 여기 음수가 나오면 안 돼요. 이 제곱루트 그냥 벗겨내서 음수를 그냥 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자체의 결과가 바깥에 양의 제곱근 바깥에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양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절대값의 개념하고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음수였다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계산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입학 교과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편입시험에 합격하고 대학교 과정에서 계속 수학을 공부할 때마다 이런 연산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혼돈이 되거나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제곱근의 성질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제곱근을 계산하다 보면은 n제곱근에 대한 연산법은 다음 같은 규칙이 성립합니다. 별도의 증명 없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이 근호 안에 있는 수 A, B는 모두 다 양수가 되고요. 물론 A, B가 0이면은요. 이런 경우 좌변형, 우변형이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런 뻔한 내용은 이 조건에서 그냥 빼버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인 경우에 한해서 M가 N이 2 이상의 자연수라면 자, 이제 N조건 A, N조건 B 이렇게 N조건의 숫자가 같으면은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N제곱권 A는 지수로 거듭제곱의 형태를 표시할 때 이런 꼴과 같습니다. 즉 좌변기호와 우변기호는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는 기호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거듭제곱 형태로 표시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즉 얘는 N조건 A는 A의 n분의 1승이라는 얘기고요. N조건 B는 B의 n분의 1승이라는 얘기인데요. 이 우변의 모양은 뭐냐면 A 곱하기 B 전체 n분의 1승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제곱이 같으면 한꺼번에 이걸 밑이라 얘기를 합니다. 밑과 거듭제곱에서 밑을 한꺼번에 곱을해서 계산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곱셈이 그렇다면 나눗셈도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나눗셈일 때는 분모는 0이 아닙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여기 보면은 이 식은 뭐냐면은 N조건 A잖아요. 그러니까 A의 n분의 1승에 바깥에 M승을 한 것은 이거는 뭐냐면 지수법칙이라 해서 좀 더 일반화시킨 걸 우리가 곧 배웁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라는 얘기예요. A의 M승의 n분의 1승과 같아요 라는 얘기예요. 이 좌변이 이 N제곱권을 이용해서 표시하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우변이 역시 N제곱권을 이용해서 표시하면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근호 안으로 호환될 수 있어요 라는 것을 말해주고요. 자, 이것은 M제곱권 안에 다시 N제곱권이 있으면 MN제곱권을 계산할 수 있고 이거는 다시 위의 문제와 비슷하게 호환이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역시 거듭조업으로 바꿔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식의 의미는 A의 n분의 1승에 바깥에 n분의 1승이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지수법칙을 적용하면 두 개를 곱해요. 이렇게 곱하면 n분의 1이고요. 이건 다시 쓰면 A의 n분의 1승 바깥에 n분의 1승과 같다는 얘기예요. 이 기호를 거듭제곱권을 이용해서 표시한 것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식도 마찬가지인데요. 요거는 똑같은 방법으로 얘를 표시해 본다면은 좌변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np승분의 1에 이 안을 먼저 계산해야 되죠. np승의 바깥에 np분의 1승이에요. 이것은 자, 이거 p분의 p 서로 약분되고요. n분의 m승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다시 쓰면 a의 m승의 n분의 1승과 같아요. 그래서 이 기호는 이 기호와 같아서 이렇게 약분할 수 있고요. 반대로 좌변에서 우변도 가능하지만 이 등호의 의미는 우변에서 좌변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같은 피승을 해서 계산해도 돼요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이 규칙은 여러 개의 거듭제곱권의 덧셈이나 이런 뺄셈을 계산할 때 한꺼번에 계산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뒤에 가서 그런 예문을 또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사용했던 이런 규칙들은 보다시피 여기가 전부 다 역수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형태들. 자, 이것을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M과 N이 서로 소인 정수라고 한다면 이거 유리수의 모양이잖아요. 근데 이 규칙을 우리가 지수법칙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요. 좀 더 일반화된 지수법칙은 이런 유리수 형태나 역수 형태가 아니라 실수 형태일 때도 성립한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별도의 증명 없이 사용하도록 할게요. 고등학교 교과정뿐만 아니라 대학교 과정에서도 이 지수법칙은 암암리에 계속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연습장에다 많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XY가 이제 유리수뿐만 아니라 실수일 때도 이런 성질이 성립합니다. 이제 밑이 같으면은 지수끼리 더하는 거예요. 이거 곱셈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라는 얘기예요. A의 X 곱하기 Y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이 같을 때예요. 전부 다. 이거 다 보면 요 1번, 2번, 3번까지는 밑이 다 똑같은 거잖아요. 나눗셈일 때는 A의 X, 자, 나눗셈 앞쪽에는 요거 이제 분자고 요거 분모가 되잖아요. 분자의 지수에서 분모의 지수를 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도 자칫 잘못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지수끼리의 뺄셈, 지수끼리의 덧셈이에요. 이거는 XY승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각각의 X승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밑이 서로 다를 때 각각의 거듭적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한두 번 여러분들이 써보면 예전에 배웠던 것 충분히 다 기억이 날 거라 생각합니다. 자주 사용되니까 혼돈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분모를 유리화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분모에 근호가 있을 때 유리화를 하는 방법은 분모 분자에다가 자, 여기 분모에 있는 이 루트 b를 똑같이 곱해요. 이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루트 b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b의 제곱이고 방금 전에 계산했던 규칙이 있었죠. 자, 이제 루트 여기 n이 2인 경우는 생략하거든요. 루트 a에 여기 m이 2가 되면은 이렇게 a 제곱에 루트를 쓸 수 있고 a가 양수면 그냥 앞에서 배웠던 요 성질에서 a가 양수면 a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b가 돼요. 자, 이제 이렇게 됐고요. 여기서 이 b는 양수인 경우라 보겠습니다. 만약에 b가 음수면은 음수가 되면은 이 뒤에 가서 따로 배웁니다. 복수수 단원에서 그건 따로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0이 아닌 양수였다라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복소수가 되기 때문에 이 절에서 학습하지 않고 복소수 절에서 따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무 말이 없어도 A, B는 모두 다 양수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풉니다. 자, 이제 이렇게 분모 문제에다 루트 b를 곱하면 루트 b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b의 제곱이니까 적고 루트 벗겨내고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바꾸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분모 문제에다가 켤레근이라 불려지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를 곱해요. 이렇게 되면 합차고요. 하나하나 다 전개를 해보면 곱셈 공식의 전개는 뒤에 가서 또 역시 공부를 할게요. 그럼 이걸 다 전개하면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 돼서 이렇게 되고 분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다 분모 분자에다 플러스를 곱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일부러 공식을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두 번 연습장에다 써보면 손에 익을 수 있는 연산법이니까 큰 어려움 없이 적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간단한 예문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예제 1번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성질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었죠. 이거 자주 틀리는 성질이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 보다시피 루트 하나가 완전 적골이 됐을 때 무심코 이 제곱과 루트를 그냥 벗겨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루트 안에 있는 완전 제곱골 되기 전에 있는 요 부분이 이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이 양수라면 그냥 나오지만 음수라면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는 것. 이거는 대학 교과정에서도 자주 사용되고 편입학 시험 문제에서도 여러 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문제도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익혀두실 필요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편입학 시험이 아주 어려운 문제도 출제되지만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들도 충분히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나오니까 간과하지 마시고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루트 안을 완전 적골로 바꿀 수 있는 모양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어진 식은 다시 한번 살펴보면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에요. 전개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역시 곱셈 공식을 전개하는 방법은 뒤에서 공부하겠습니다. 교재 제2장 1절에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보면 이걸 전개하는 방법은 원래는 거듭 조합이니까 이게 두 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분배 법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분배 법칙을 적용하면 같은 문자끼리 곱하면 거듭조로 표시합니다. a 곱하기 b 그리고 여기 b 곱하기 a인데 곱은 교환이 가능하니까 b 곱하기 a는 a 곱하기 b와 같고 같은 수를 반복해서 더하면 수학에서 배수를 써요. 2배 이렇게 같은 수 더한 거에 횟수만큼을 더하죠. 이렇게 앞에다 배수를 씁니다. 그 다음에 b 곱하기 b는 b의 저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개가 돼요. 그래서 이거 전개하면 이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a제곱 플러스 2배 a 플러스 1의 제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바꿔볼까요?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바꿔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 전개하면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예요. 자, 여기에서 이 두 식이 다 같이 루트 안에가 이렇게 제곱꼴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 노란색 부분과 이 빨간색 부분이 각각 양수가 되는지 또는 음수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만일 둘 다 양수라면 적고 루트 그냥 벗겨내서 쓰면 되는데요. 만일 음수라면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자, 그걸 결정하는 것은 바로 문제에서 주어졌던 이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서 이 왼쪽 부등식을 잘 보세요. 양변에 1을 더하면 1 더하니까 1 마이너스니까 0이니까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1을 더하면 a 플러스 1이 되죠. 따라서 a 플러스 1은 양수구나라는 것을 이 왼쪽 조건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a 플러스 1이 양수니까 적과 루트를 그냥 벗겨낸 거예요. 이번엔 이쪽을 보겠습니다. 얘는 이 오른쪽에 이 부등식을 놓고 계산하겠습니다. a가 2보다 작다로 되어 있죠. 양변에 2를 뺄까요? 그럼 a-2는 2에서 2 빼니까 0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식으로부터 a-2는 음수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얘가 음수예요.
그럼 앞서 배웠던 성질로부터 제곱그루트를 벗겨낼 때 얘가 음수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잊지 않도록 하세요. 이걸 무심코 플러스로 쓰면 틀립니다.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틀리니까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걸 착각을 해서 또는 잊어버려서 실수로 틀렸다 할지라도 이 순간 이후부터는 틀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거 전개를 해볼까요?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0이에요. 이건 지워졌고요. 플러스 2 이러니까 3이에요. 그래서 이걸 간단히 해보니까 이렇게 구해졌습니다는 얘기예요. 의외로 많은 대학에서 편입학 시험 문제에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문제도 나오지만 문제 푸는 중간에도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문제들이 나온 적이 많이 있으니까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예제 1번의 뜻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예제 2번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분모를 유리화를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걸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이런 예문을 통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복잡하긴 하지만 정돈이 가능합니다. 하나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분모의 루트가 있고 여기도 분모의 루트가 있습니다. 두 개의 나눗셈의 합인데요. 여기에다가 분모 문제에다 루트 마이너스 루트를 곱해야 되고 여기에는 분모 문제에다 루트 더하기 루트를 곱해야 되는데 잘 보니까 여기다 분모 문제에다 곱해야 될 게 여기에 분모에 있군요. 이 식의 분모 문제에 곱해야 될 루트 더하기 루트가 여기 왼쪽 이 식의 분모에 있습니다. 그러면 통분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주어진 식을 통분해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분하는 방법은 설명했었죠. 분모끼리 곱합니다. 주어진 식을 바로 통분해서 쓸게요. 루트 x 플러스 y, 루트 x 마이너스 y 하고 그 다음에 루트 x 플러스 y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y. 자, 분모끼리 곱하고 대각선끼리 곱해서 더한다라고 이랬었죠. 이렇게 곱하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죠.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전체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부호 플러스고요. 얘를 이렇게 곱하는데 똑같은 모양이죠. 그래서 얘도 역시 전체 제곱이 돼요. 루트 x 플러스 y, 루트 x 마이너스 y가 됐습니다. 어렵지 않죠? 앞서 유리식에서 통분하는 방법을 설명했었으니까 분모끼리 곱하고 대각선끼리 곱해서 더한 것뿐입니다. 이제 모양을 잘 보면 이 모양하고 이 모양은 부호가 반대인데요. 합차의 곱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는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는 하나하나 다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돼요. 그래서 앞에 거를 제곱하는데요. x, y가 모두 다 양수예요. 그래서 얘네들 계산하니까 루트를 벗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마이너스 여기도 루트의 바깥의 제곱이니까 제곱과 루트 벗겨냈습니다. x 마이너스 y가 양수거든요. 자, 이제 분모는 합체곱으로 이렇게 됐고요. 자, 분자는 이거 제곱하니까 x 플러스 y, 그 다음 마이너스 2배 루트 x 플러스 y, 루트 x 마이너스 y, 그 다음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고요. 제곱과 루트 벗겨냈습니다. x 마이너스 y가 양수예요. x 마이너스 y가 됐어요. 앞에 걸 제곱을 다 전개하니까 이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뒤에 거 역시 똑같이 합니다. x 플러스 y 2배 루트 x 플러스 y. 물론 이거 암산으로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있는 항은 지워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래도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니까 그 흐름을 보기 위해서 번거롭더라도 다 쓴 것뿐이에요. 식이 길어지면 대부분 학생들 집중을 잘 못하는데 그냥 가볍게 이해할 수 있는 식이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단지 식만 길어졌을 뿐이에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 괄호 유한항의 합이니까 괄호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는 플러스 2배 마이너스 2배 서로 지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것들을 살펴보면은 여기는 x 플러스 y가 2번 나오고 x 마이너스 y도 2번 나오는군요.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분자는 x 플러스 y가 2번 나와요. 그리고 여기 x 마이너스 y도 2번 나왔습니다. 다 정리하니까 이렇게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분모는 이거 마이너스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x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y 더하기 y니까 분모 2y가 됐네요. 그래서 분모 2y가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분모 분자 2로 다 나눗셈을 했습니다. 분모 y가 되고 그럼 남는 건 x 더하기 y 플러스 x 마이너스 y인데 x 마이너스 y, x 플러스 y에서 y가 서로 지워지죠. x 더하기 x니까 2x가 됐어요. 그래서 간단히 해보니까 제일 간단히 하니까 y분의 2x가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분모를 유리화하는 것을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이 예문을 다룬 것뿐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무리수의 상등관계라는 것을 다뤄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무리수가 주어졌을 때 상등, 이 등호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등식관계라고도 말합니다. 서로 같다 이런 말을 다루려고 한 거예요. 무리수의 등호관계예요. 그래서 두 무리수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은 모양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들을 좀 다뤄보려고 해요. A, B, C, D는 유리수이고 루트 M과 루트 N은 이 자체가 제곱과 루트가 벗겨지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M과 루트 N은 무리수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꼴이 만약에 0이라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그건 바로 앞에 있는 이 유리수가 동시에 0이 될 때만 가능한 얘기예요. 라는 얘기예요. 화살표를 양쪽에다 붙인 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라고 가정하면 이런 결론이 나오고 거꾸로 이거라고 가정하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라는 수학적인 기호표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볼까요? 이거랑 만약에 이게 같아요 라고 한다면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같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유리수끼리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루트 M 앞에 있는 요 유리수끼리 서로 같아야 돼요. 동시에 성립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고 했을 때 보다시피 A, B, M, N은 서로 다 다르죠. 근데 이것이 만약에 같다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유리수 부분이 서로 같아야 되고요. 무리수의 안쪽에 있는 근호 안에 있는 것끼리 서로 같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무리수의 상등관계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이번에는 무리수의 대수관계인데요. 크기를 비교할 때 이 대수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별도의 증명 없이 그냥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A, B가 모두 다 양수였을 때 A하고 B 사이에서 만약에 두 수 중에 어느 한 수가 크다 그러면 근호를 취해도 큰 게 더 커요 라는 얘기고요. 역도 성립합니다. 즉 근호를 취한 것이 더 크면은 제곱을 해도 큰 게 더 커요 라는 얘기예요. 이때 A, B는 다 양수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런 관계에 있을 때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동호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부동호 방향이 반대가 됐어요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식들입니다. 무리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 우리는 이 무리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 이걸 쓰거나 또는 이걸 써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무리수 사이의 대소관계는 이 근호 안에 모양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제곱을 하거나 또는 몇 승을 하거나 해서 우리가 정수 형태로 바꿔서 비교를 해보면 더 쉽게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뒤에 가서 그런 예문을 곧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중근호인데요. 이 이중근호는 루트 안에 다시 루트가 들어있는 모양을 말합니다. 이렇게 근호 안에 다시 근호가 있다 해서 근호가 중복돼서 두 번 나온다 해서 이중근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이중근호를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양일 때만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데요. 자, 앞부분은 합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합, 두 개의 합. 그리고 근호, 이중근 안에는 두 수의 곱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이 앞에, 이중근 앞에가 반드시 2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합, 곱, 앞에 2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모양이 여기가 2가 아니면 이 수를 2가 되도록 변형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좌변은 우변과 같고 이 좌변 우변과 같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모양을 잘 보세요. 이거 풀어보세요. 루트 A에 A, B가 모두 다 양수예요. 이걸 풀어보면은 이렇게 되죠. 이거 제곱을 한 거니까 A가 되고 이거 제곱하면 B가 되고요. 2배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A, B가 양수일 때 한꺼번에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이거와 같아요. A, B가 양수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루트 A도 루트 B도 양수예요. 제곱 루트 벗겨내면 되잖아요. 어려운 문제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조금 전에 강조했던 루트 A 제곱을 계산한 방법을 그대로 응용하고 적용한 것뿐입니다. 밑에는 가운데 부가 마이너스인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이때 여기에서 플러스일 때는 사실 뭐 아무거나 먼저 써도 상관없는데요. 마이너스일 때는 이게 양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큰 쪽을 앞에다 씁니다. 큰 쪽을. 작은 쪽은 뒤에다 쓰고요. 그 점만 주의한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런 내용과 관련된 예문들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이중근호 예문도 풀어보고요. 무리수의 대소관계를 묻는 문제들 각각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번의 문제를 볼까요? 다음 세 수의 대소관계를 구별해 보세요라는 얘기예요. 자, 이 세 수의 대소관계를 구별하기 위해서 잘 보세요. 세 제곱근, 네 제곱근, 6제곱근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또 이 근호 안에 있는 숫자도 같지가 않아요. 이 거듭제곱의 모양도 다르고 그 다음에 근호 안에 있는 모양도 다르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세 제곱근 5는 자 이제 5의 3분의 1승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제곱근 10도 다시 쓰면 10의 4분의 1승이고요. 그 다음에 6제곱근 20도 다시 쓰면 20의 6분의 1승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걸 밑이라고요. 얘네들 우리가 지수라 얘기를 하는데 밑도 다르고 지수도 달라요. 이런데 서로 간의 대소관계를 구별하려고 하면 밑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자체로 밑을 쉽게 바꿀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일단은 지수를 통일시키려고 합니다. 즉 3분의 1, 4분의 6분의 1을 해서 우리는 이 거듭제곱을 분모 3, 4, 6의 최소 공배수로 통일해서 쓰려고 합니다. 즉 얘네들은 3, 4, 6의 최소 공배수는 10이잖아요. 12로 통일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 분모 문제에다 4를 곱하면 되죠. 여기가 4가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2로 통분하면 분모 문제에다 3을 곱하면 되죠. 여기가 3이 됐어요. 여기도 20에 여기도 12로 통분하면 분모 문제에다 2를 곱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자, 이 분모를 이렇게 통일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것은 지수법칙을 우리가 조금 전에도 학습을 했었잖아요. 이거와 같아요. 얘도 10의 3승의 12분의 1승과 같고요. 얘도 20의 제곱의 12분의 1승과 같아요. 이건 다시 쓰면 12제곱근 5의 4승이란 얘기고요. 얘는 12제곱근 10의 3승이란 얘기고요. 얘는 12제곱근 20의 제곱이란 얘기예요. 자, 조금 전과는 달라졌죠. 조금 전에는 이렇게 밑도 다르고 거듭제곱도 거듭제곱도 달랐는데 이제는 요게 통일되고 나서 보니까 밑에만 좀 달라져 버렸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 부등식 관계를 이용할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요 성질이에요. 이게 그냥 간단하게 루트만 씌워서 표시했는데 이런 일반적으로 n제곱근에도 마찬가지를 할 수 있어요. 똑같이 응용 가능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떤 이 지수가 이렇게 똑같이 통일된 상태에서는 뭘로 비교하면 되냐면 이 근호 안에 있는 숫자의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비교하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비교하기 수월한 상태가 됐습니다. 이제 여기가 다 똑같이 통일돼 버렸으니까 5의 4승 그리고 10의 3승 20의 제곱 이런 값들을 서로 비교해 봄으로 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5의 4승이에요. 이건 625가 되는군요. 그 다음에 10의 3승은 이건 1000이에요. 그리고 20의 제곱은 400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근호 안이 제일 큰 건 얘가 제일 크네요.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건 이거네요. 그래서 이게 제일 작아요. 그러니까 대소관계를 구별하랬으니까 제일 큰 거를 1번이라 해볼게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게 1번이겠네요. 얘가 2번이고 이게 3번이에요. 크기 순서대로 비교한다면 6제곱근 20이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2번 3제곱근 5가 그 다음에 크고요. 그 다음에 1번 4제곱근 10이 제일 커요. 충분히 이런 대소관계를 구별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하는 방법만 알면 누구나 다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중근호잖아요. 조금 전에 이중근호 설명했었습니다. 여기 좀 지워도 되죠. 자, 여기 이중근호 할 때 항상 주의할 점이 있다 그랬죠. 앞부분은 합이고요. 루트가 씌워지는 이중근호 안쪽은 곱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 여기는 앞에 반드시 2로 돼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풀려고 하는 예제 4번은 이중근호는 맞는데 여기가 2가 아니잖아요. 그럼 반드시 변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예제 4번의 문제를 여기다 풀겠습니다. 루트 19. 자, 마이너스. 자, 8은 2 곱하기 4예요. 2만 남겨놓고 4를 근호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호를 계산할 때 A, B가 다 양수였다고 가정했을 때 A의 제곱 B의 루트는 이건 A 루트 B와 같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원래 따로따로 루트 A 제곱 곱하기 루트 B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곱과 A가 양수니까 루트를 벗겨내니까 A, 그 다음에 루트 B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근호 안으로 집어넣을 때도 이 A가 양수라면 제곱이 돼서 들어가고 바깥으로 나올 때 이 제곱과 루트를 벗겨내면 돼요. A가 양수일 때요. 자, 그래서 여기는 다시 쓰면 2 곱하기 4 루트 3이잖아요. 우리의 관심은 여기 2만 남겨놓고 4를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갈 때 얘가 이렇게 들어갈 때 제곱이 되죠. 나올 때는 근호 제곱과 루트를 벗겨내고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는 그대로 놔두고요. 4가 안으로 들어가니까 16 있잖아요. 그러니까 3 곱하기 16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잘 보면 19는 자, 16 더하기 3으로 쓸 수 있죠. 얘도 16을 앞에다 쓸게요. 자, 앞에서 설명할 때 뭐라 했어요? 자, 이제 여기 보다시피 지웁니다. 여기 보다시피 앞부분은 덧셈이어야 되고요. 근호 안은 곱셈으로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가 합으로 돼 있고 여기가 곱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므로 얘네들은 자, AB 형태니까 루트 A 마이너스 가운데가 마이너스예요. 루트 B의 꼴이에요. 근데 16은 4의 접이거든요. 제곱과 루트를 벗겨내니까 이건 4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자, 이중근을 벗겨내니까 이렇게 간략하게 됐는데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이걸 간단히 하세요 라는 말이 아니라 이걸 간단히 하라는 게 아니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루트 3은 대략 그냥 근사적으로 1.7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얘는 소수라는 얘기는 소수 부분이라는 얘기는 자, 정수 부분은 뭐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정수는 이제 정수 n이라 쓴다면은 자, 소수 부분을 만약에 알파를 써볼까요? 알파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이 값을 소수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7은 이 범위를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소수 부분이 나오려면 2 마이너스 루트 3 하면은 얘가 0.2 얼마 이렇게 돼요. 이게 끝이 여기 좀 더 있거든요. 그래서 0.2 얼마 이렇게 돼요. 2에서 1.7 얼마를 빼니까 0.2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소수 부분의 조건을 만족하죠. 그래서 얘가 소수 부분이 되려면 2 마이너스 루트 3이어야 되는데요. 여기 4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얘가 정수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쪽 부분이 바로 소수 부분입니다. 잘못 오해를 해서 루트 3이 소수 부분이다라고 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정확하게 구별하면 정수 부분은 2, 소수 부분은 2 마이너스 루트 3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이중근호 계산한 방법 그렇게 자주 등장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끔 이 문제를 셈을 해야 될 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학습을 했었는데요. 자, 우리가 이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앞서 했던 거듭 제곱근을 계산할 때 루트 A 제곱은 A의 절대값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A가 양수일 때는 제곱과 루트를 벗겨내지만 A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복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자기 걸로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1장 2절을 모두 마치고요. 이어서 1장 3절 복소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